이명박의 재판 이야기로 잠깐 가겠습니다. 이명박이 재판에 뭐 선별적으로 나가겠다 이야기 좀 했다가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재판은 선별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명박은 뭐 이유가 뭐였냐면 몸이 안 좋아서 내가 나갈 필요 없는 재판까지 나갈 필요 있냐? 내가 필요할 때만 나가겠다 했더니 재판부에서 그러면 당신 당장 쉽게 표현하면 체포, 구인해서 재판받게 할 수도 있어 하니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온갖 동정표를 위한 감석성 발언들을 꽤 했는데 대표적인 발언이 이거였죠.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다는 것을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분노랄까 억울하니까 밥이 안 넘어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저는 제 건강을 지금까지 숨기고 평생을 살았는데 교도소에 들어오니 감출 수가 없게 돼서 교도소에서 걱정을 한다. 그런데 이분 테니스 매니아 아니신가요? 70 넘어서도 그렇게 테니스를 그리고 그 테니스 채도 보통 어지간한 우리가 아는 뭐 나달 이런 프로급 있잖아요. 네. 최상급 선수들보다 훨씬 비싸고 좋은 라켓을 쓴다고 하죠. 몸 건강할 텐데 만약에 뭐 이명박 지 입으로 말한 대로 이렇게 몸이 안 좋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라도 건강하게 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남북이 이제 평화 모드로 가고 이제 서로 이제 남과 북이 서로 돕고 살아가면서 동아시아 전체가 어떤 하나의 경제권으로서 성장해 나가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이명박이 건강한 몸과 건강한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이번 재판에서 열받는 건 뭐냐면 도곡동 땅, 그러니까 다스의 종잣돈인 도곡동 땅에 대한 쉴드가 나는 그게 지가 한 말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네. 뭔 말이냐면 원래 그 도곡동 땅 바로 옆에 현대 소유의 땅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바로 옆에 땅을 사냐라고 말했는데 나는 그 말이 정반대로 들리더라고. 그러니까는. 아니 자기가 현대건설 사장과 회장을 했던 바로 그 아파트를 지은 공간에 바로 옆에 자기 친형과 자기 동생, 그러니까 자기랑 상관없는 땅이 바로 옆에 사줬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자니까 지금 완전히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국민들이 누가 믿겠어요? 미친 새끼라는 소리밖에 더 듣겠냐고. 이런 내부 사양을 잘 아니까 산 거겠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현대건설의 땅에 바로 옆에 친형이 땅을 샀는데 나는 모르는 일이다. 여기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고. 범죄 드라마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범인들이 살인 사건을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요. 그 다음날 현장이 어떤지 한번 들렀다가 체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범인이면 거기를 또 왜 왔겠습니까? 그런데 범인은 거기를 다시 오거든요. 항상 생리적으로. 그런데 이명박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현대건설과 내가 회장 사장으로 있는 현대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땅 옆에 붙어있는 땅을 미쳤다고 내가 사겠습니까? 우리 형이 샀어요. 그게 내 땅이에요. 아니 이거를 뭐란 얘기예요 지금 도대체. 그러니까 이것도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돼요. 자기들 형제지간에 의절하고 살아서 내가 아무 상관없는데 바로 옆에 우리 형이 땅을 샀다고 말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그러면 의절하고 살았던 형의 회사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쓰면서 그러니까. 이상한 집안이네. 이상하죠. 그리고 또 이상하게 현대자동차가 전량 밀어줬던 다스에 또 어떻게 우연히 또 자기 형이 그게 말이 다 안 되는 소리. 정말 이명박이 구차하게 이렇게 살고 싶을까요? 이런 데서 혜택 받는 것도 너무 싫어요. 당 수치가 높아서 법정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 그럼 서 있어야지. 그러면 5천만 중에 3천만이 지금 당이 높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명박이 재판장에 출석을 했다가 그것도 12일 만에 출석한 거거든요. 출석했다가 6시간 만에 재판이 끝났어요. 몸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근데 명정이 우리 민정수석 보시기에는 분명히 병보석을 향한 힘찬 진군 아니겠어요? 힘찬 진군. 그게 안 먹히죠. 왜냐하면 본인은 뭐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처음 케이스니까 판사도 이렇게 봐줄 거예요. 그래 처음이니까 뭐 아프다고 그러는데 굳이 무릎 꿇혀서 재판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빨리 끝내주지 라고 했는데 여기 한 두세 번 계속되면은요 119 불러다 놓고 앰뷸런스 침대에 눕혀놓고 재판할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웃긴 게 치료를 받으러 가라고 재판부에서 권고를 하지만 본인이 이제 사양했다는 거잖아요. 치료받으러 가면 세상에 특별 대우를 했다 뭐 이런 여론이 생길 것이라서 고통스럽긴 하다. 하지만 참고 있다. 특별대우 해도 되니까 치료 받으라니까 괜찮아. 가서 검진 받으면 아주 건강하다는 결과가 나올 텐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바깥에 알려서 이렇게 하기가 뭐해서 차마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싫다라면서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냥 병원 강제로 끌고 가서 건강검진을 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자꾸 아프다 그러면. 끌고 갈 것도 없고요. 저기 구치소
그 의무실 같은 데 가면은 혈당 재는 기계 있을 거고요. 음. 그거 손가락 쿡 찔러가지고 혈당이 얼마나 나온가 테스트하는데 병원에 안 가는 이유는 명정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건강하다고 나올까봐. 그러니까 겉모습은 70대 할아버지인데 신체 내부의 활력도는 20대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안 제 가는 거야. 마음 같아서는 이명박이 좋아하는 오곡밥을 삼시세끼 다 주고 싶어요. 돌솥에 해서. 예. 건강하게 지내라고. 나는 화나서 그렇게 못해요. 돌솥밥을 해서 문 앞에 냄새만 맡게. 그리고 이제 사실상은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가 다 스크랩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상 자원 비리랑 관련한 수사가 사실상 재시작된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명박이 돈이 있네 없네 뭐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네 그렇지만 그 많은 돈들이 어디로 갔을까? 이명박 시대에만 벌어졌던 무지 이상한 사건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을 수십조 단위로 빼먹은 사건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시 어떤 그 자원 비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그러면 물론 이명박 쪽 입장에서는 그게 정책의 실패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겠지만 그렇겠죠. 저는 이명박이 좀 사람다우면 나는 자기가 자기 자식이나 누구를 위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이실직고하고 다스는 세금을 좀 한 물겠지만 이시영한테 물려주고 혼자 이렇게 장렬하게 전사하시는 것이 인간적으로 대국민 사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불법성만 발견되지 않으면 다스는 웬만큼 정도 이명박한테 보존이 난 될 거라고 보거든요. 편법인 것은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지만 그럴 때 이명박이 자기가 어떤 전직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부분을 솔직히 이실직고하는 것이 난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많은 돈을 남겨 먹을 수 있는 그렇죠. 효과적인 방법이죠. 이명박이 이실직고하고 한 28년형 정도만 받으면 이시영은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리고 또 누구죠? 이명박하고 그 동거인으로 돼 있는 연세 드신 여자분. 김인홍. 김인옥 씨. 그분도 동거. 아주 해피하게 살 수 있어요. 남은 여생을. 물론 그분도 처벌받겠지만 뭐 처벌받아봐야 몇 년 안 받을 거예요. 김인옥 씨는. 이명박은 그걸 노리는 거 아닐까요? 배 아파서. 아니 그러니까 다 죽자. 다 죽자. 나만 죽을 수 없다.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진짜로 다스가 이명박이 아닌가 보다를 노리는. 바보요. 나는 나 같으면 나 그 돈 포기 못해. 난 차라리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돈 포기 못하거든. 지금 이시영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조마조마하죠. 그러니까 이명박이 노릴 수 있는 최대 어떤 기대치는 처음에 왜 박근혜가 이제 국정농단으로 들어가고 재판 받고 그러면서 스멀스멀 기억들 나시겠지만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 일어나면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시작해서 몇 개월 만에 이명박이 감옥에 이제 구치소에 딱 갇힌 상태까지 어떤 태세 전환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를 데리러 올 때까지만 해도 내가 뭐 설마 그게 좀 희한하죠. 그 마인드. 그러니까 지가 도곡동이나 대치동 사무실 같은 데 나와서 막 한번 성명도 발표하고 뭐 그때 바레인 갔다 오면서 발표하고 막 이런 것들 속에는 그때까지만 자신만만했어요. 나는 안 걸려. 근데 지금 갇힌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마인드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스스로가 정말 머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보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기 힘들겠구나 라고 보면은 그래도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몸은 뭐 이를테면 뭐 병보석 또는 수년 후에 있을 사면 예. 이 두 가지밖에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국민적으로 동정론에 호소하는 바가 있지만 그걸 화답해주는 댓글이 있냐고요. 화답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명박이 뭐라 그러면 저 연병할 새끼, 저 미친 새끼, 저 거짓말쟁이 이런 느낌이잖아.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박근혜만도 못하냐고. 그러니까 시민지어는 자기 따까리였던 홍준표보다 지지율이 뭐 안 나오는 정도. 이명박이 지금 검찰 수사가 공식적으로 재수사가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예전에는 시민단체에서 고소고발 내용으로 이명박이 사실 지금 재판까지 간 거는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에 의한 검찰 수사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 재수사 들어가는 건 다릅니다. 격이. 어떤 사안이냐면 산자부에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부 조사를 시작했어요. 자원외교에 관련된 비리에 관련된 의심이 너무 많으니까 산자부가 어떻게 이 비리에 연루가 됐는지 산자부 내부에서 조사를 해서 이게 문제가 너무 크다 싶으니까 이 문제를 갖고 검찰에 고발을 그렇지. 한 거예요. 그래서 셀프 고발을 한 거예요. 산자부가. 재수사 시작된 거예요. 예, 그래서 네. 검찰은 이전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자원외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 면죄부를 줬었거든요. 재판부까지도 검찰이 다 면죄부를 주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수사가 끝났었는데 이제는 산자부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명박은 병보석은요, 아파도 개전의 정이 있거나 뉘우침이 맞아요. 있거나 많이 살았거나. 네, 형량을 많이 살았거나 열심히 모범수로 네. 살거나 애쓰를 때 받는 거지 그냥 막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도를 좋게 보이려고 다시 나온 거예요, 재판에. 나오긴 나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협조적으로 보여서 뭔가를 하려고 나온 거라고 보는데 그것도 사실상 가능성은 거의 없는 얄팍한 수위인데 그것밖에 할 게 없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 도곡동동 바로 옆에 현대 소유의 땅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바로 옆에 땅을 사냐라고 말했는데 나는 그 말이 정반대로 들리더라고. 그러니까는 아니 자기가 현대건설 사장과 회장을 했던 바로 그 아파트를 지은 공간에 바로 옆에 자기 친형과 자기 동생, 그러니까 자기랑 상관없는 땅이 바로 옆에 사줬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돼? 아니,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자니까 지금 완전히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국민들이 누가 믿겠어요? 미친 새끼라는 소리밖에 더 듣겠냐고. 이런 내부 사양을 잘 아니까 산 거겠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현대건설의 땅에 바로 옆에 친형이 땅을 샀는데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고. 범죄 드라마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범인들이 살인 사건을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요. 그 다음날 현장이었던지 한번 들렀다가 체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범인이면 거길 또 왜 왔겠습니까? 그런데 범인은 거기를 다시 오거든요. 항상 생리적으로. 그런데 이명박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현대건설과 내가 회장 사장으로 있는 현대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땅 옆에 붙어있는 땅을 미쳤다고 내가 사겠습니까? 우리 형이 샀어요. 그게 내 땅이에요. 아니 이거를 뭐란 얘기예요 지금 도대체. 그러니까 이것도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돼요. 자기들 형제지간에 의자라고 살아서 내가 아무 상관없는데 바로 옆에 이거 형이 땅을 샀다고 말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그러면 의절하고 살았던 형의 회사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쓰면서 그러니까. 이상한 집안이네. 이상하죠. 그리고 또 이상하게 현대자동차가 전량 밀어줬던 다스에 또 어떻게 우연히 또 자기 형이 그게 말이 다 안 돼. 이명박의 재판 이야기로 잠깐 가겠습니다. 이명박이 재판에 뭐 특별적으로 나가겠다 이야기 좀 했다가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재판은 선별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명박은 뭐 이유가 뭐였냐면 몸이 안 좋아서 내가 나갈 필요 없는 재판까지 나갈 필요 있냐? 내가 필요할 때만 나가겠다 했더니 재판부에서 그러면 당신 당장 쉽게 표현하면 체포, 구인해서 재판받게 할 수도 있어 하니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온갖 동정표를 위한 감석적 발언들을 꽤 했는데 대표적인 발언이 이거였죠.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다는 것을 교도에서 처음 알게 됐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분노랄까 억울하니까 밥이 안 넘어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저는 제 건강을 지금까지 숨기고 평생을 살았는데 교도소에 들어오니 감출 수가 없게 돼서 교도소에서 걱정을 한다. 그런데 이분 테니스 매니아 아니신가요? 70 넘어서도 그렇게 테니스를, 그리고 그 테니스 채도 보통 어지간한 우리가 아는 뭐 나달 이런 프로급 있잖아요. 네. 최상급 선수들보다 훨씬 비싸고 좋은 라켓을 그래요? 쓴다고 하죠. 몸 건강할 텐데 만약에 뭐 이명박 지 입으로 말한 대로 이렇게 몸이 안 좋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라도 건강하게 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남북이 이제 평화 모드로 가고 서로 이제 남과 북이 서로 돕고 살아가면서 동아시아 전체가 어떤 하나의 경제권으로서 성장해 나가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이명박이 건강한 몸과 건강한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이번 재판에서 열받는 건 뭐냐면 도곡동 땅, 그러니까 다스의 종잣돈인 도곡동 땅에 대한 실드가 나는 그게 지가 한 말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네. 뭔 말이냐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리고 또 누구죠? 이명박하고 그 동거인으로 돼 있는 연세 드신 여자분. 김인홍. 김인옥 씨. 그분도 동거. 아주 해피하게 살 수 있어요. 남은 여생을. 물론 그분도 처벌받겠지만 뭐 처벌받아봐야 몇 년 안 받을 거예요. 김인옥 씨는. 이명박은 그걸 노리는 거 아닐까요? 배 아파서. 아니 그러니까 다 죽자. 다 죽자. 나만 죽을 수 없다.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진짜로 다스가 이명박이 아닌가 보다를 노리는. 바보요. 나는 나 같으면 나 그 돈 포기 못해. 난 차라리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돈 포기 못하거든. 지금 이시영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조마조마하죠. 그러니까 이명박이 노릴 수 있는 최대 어떤 기대치는 처음에 왜 박근혜가 이제 국정농단으로 들어가고 재판 받고 그러면서 스멀스멀 기억들 아시겠지만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 일어나면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시작해서 몇 개월 만에 이명박이 감옥에 이제 구치소에 딱 갇힌 상태까지 어떤 태세 전환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를 데리러 올 때까지만 해도
내가 뭐 설마? 그게 좀 희한하죠. 그 마인드. 그러니까 지가 도곡동이나 대치동 사무실 같은 데 나와서 막 한번 성명도 발표하고 뭐 그때 바레인 갔다 오면서 발표하고 막 이런 것들 속에는 그때까지만 자신만만했어요. 나는 안 걸려. 근데 지금 갇힌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마인드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스스로가 정말 머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보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기 힘들겠구나 라고 보면은 그래도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몸은 뭐 이를테면 뭐 병보석 또는 수년 후에 있을 사면 예. 이 두 가지밖에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국민적으로 동정론에 호소하는 바가 있지만 그걸 화답했어요. 건강하다고 나올까 봐. 그러니까 겉모습은 70대 할아버지인데 신체 내부의 활력도는 20대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이명박이 좋아하는 오곡밥을 삼시세끼 다 주고 싶어요. 돌솥에 해서. 예. 건강하게 지내라고. 나는 화나서 그렇게 못해요. 돌솥밥을 해서 문 앞에 냄새만 맡게. 그리고 이제 사실상은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가 다 스크랩 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상 자원 비리랑 관련한 수사가 사실상 재시작된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명박이 돈이 있네 없네 뭐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네 그렇지만 그 많은 돈들이 어디로 갔을까? 이명박 시대에만 벌어졌던 무지 이상한 사건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을 수십조 단위로 빼먹은 사건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시 어떤 그 자원 비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그러면 물론 이명박 쪽 입장에서는 그게 정책의 실패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겠지만 그렇겠죠. 저는 이명박이 좀 사람이 사람다우면 나는 자기가 자기 자식이나 누구를 위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이실직고하고 다스는 세금을 좀 한 물겠지만 이시영한테 물려주고 혼자 이렇게 장렬하게 전사하시는 것이 인간적으로 대국민 사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불법성만 발견되지 않으면 다스는 웬만큼 정도 이명박한테 보존이 난 될 거라고 보거든요. 편법인 것은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지만 그럴 때 이명박이 자기가 어떤 전직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부분을 솔직히 이실직고하는 것이 난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많은 돈을 남겨 먹을 수 있는 그렇죠. 효과적인 방법이죠. 이명박이 이실직고하고 한 28년형 정도만 받으면 이시영은 행복해요. 이런 소리. 정말 이명박이 구차하게 이렇게 살고 싶을까요? 이런 데서 혜택 받는 것도 너무 싫어요. 당 수치가 높아서 법정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 그럼 서 있어야지. 그러면 5천만 중에 3천만이 지금 당이 높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명박이 재판장에 출석을 했다가 그것도 12일 만에 출석한 거거든요. 출석했다가 6시간 만에 재판이 끝났어요. 몸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예. 근데 명정님 우리 민정수석 보시기에는 분명히 병보석을 향한 힘찬 진군 아니겠어요? 힘찬 진군. 힘찬 진군. 그게 안 먹히죠. 왜냐하면 본인은 뭐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처음 케이스니까 판사도 이렇게 봐줄 거예요. 그래 처음이니까 뭐 아프다고 그러는데 굳이 무릎 꿇혀서 재판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빨리 끝내주지 라고 했는데 여기 한 두세 번 계속되면은요 119 불러다 놓고 앰뷸런스 침대에 눕혀놓고 재판할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웃긴 게 치료를 받으러 가라고 재판부에서 권고를 하지만 본인이 이제 사양했다는 거잖아요. 치료받으러 가면 세상에 특별 대우를 했다 뭐 이런 여론이 생길 것이라서 고통스럽긴 하다. 하지만 참고 있다. 특별 대우 해도 되니까 치료 받으라니까 괜찮아. 가서 검진 받으면 아주 건강하다는 결과가 나올 텐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바깥에 알려서 이렇게 하기가 뭐해서 차마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싫다라면서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냥 병원 강제로 끌고 가서 건강검진을 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자꾸 아프다고 그러면. 끌고 갈 것도 없고요. 저기 구치소 그 의무실 같은 데 가면은 혈당 재는 기계 있을 거고요. 그거 손가락 쿡 찔러가지고 혈당이 얼마나 나온가 테스트 하는데 병원에 안 가는 이유는 명정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